저희는 준비된 사례를 빠르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64세 여성분의 증상입니다. 5년 전부터 손과 발이 뜨거울 정도로 열이 심하다라고 하시고요.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고 땀까지 난다라고 하십니다. 색깔은 변하지 않고 뜨겁기만 하고요. 30대에 처음 증상이 생겼다가 호전됐고 최근에 다시 재발됐다라고 하는데요. 손과 발이 무지 뜨거운 증상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까요? 수족 냉증은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수족 열증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자, 오히려 손발이 이렇게 좀 차가운 분들은 수족 열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래도 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박소희 원장님, 국소 부위의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높으면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보통 열이라고 하는 것과 이 손발이 뜨거운 느낌을 받는 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체온은 이 시상하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뭐 호르몬이라든지 내분비 계통에서 사실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체온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염증성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종양이 있다거나 기타 좀 그런 몸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깨진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열이 있죠. 그런데 이 사례분처럼 손바닥에만 발바닥에만 열이 나는 경우는 보통 따뜻한 정도를 지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불이 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손바닥 2개, 발바닥 2개, 심장까지 해서 오심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과 발바닥이 어떤 심장의 상태를 조금 반영을 한다 그래서 보통 약간 화의 범주에 두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30대 증상이 있다가 맞아요. 증상과 호전과 재발이 하다가 요즘에는 좀 더 심해진다 그랬는데 이 발열과 이 오심열, 수족열의 다른 점은 뭐냐면 열이 나면 체온을 재면 열이 이렇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수족열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뜨겁지를 안 하고 본인만 그 열감을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열이 난다 그러는데 만져서 그닥 열이 나질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뭔가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거나 내분비 질환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뭔가 몸에서 이 열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떤 좀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원장님 그 오심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손에 수심 2개 그리고 이 족심 2개 여기다가 가슴에 심장까지 해서 오심이라고 하잖아요. 저 몰랐어요. 제가 공부 좀 해왔어요. 지금 다들 놀라신 것 같아요. 한의사 하신 거고요.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스스로? 오심이라고 하면 손발을 제외하고 이 가슴도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발바닥에서 열이 난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뜨겁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화병 나는 환자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답답해서 터질 것 같다. 그런데 만져보면 뜨거울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가슴도 만졌을 때 열이 막 진짜 체온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 그냥 느낌상 뜨거운 느낌을 화가 꽉 찬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자율신경계랑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경우는 병명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의학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화병의 범주로 사실 보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화의 범주로 보고 이런 증상들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뭐 화를 많이 참으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화병은 첫 번째가 화병은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증상을 손 발바닥에서 열만 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손 발바닥에서 열만 나는 증상 단독 증상보다는 좀 동반되는 증상을 많이 이렇게 설명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가슴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하다거나 가슴이 터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확 열이 달아오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뒷목이 막 이게 근육이 뭉친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이 열이 위로 오르면 이분은 그냥 손 발바닥에 모두 열이 난다 그러셨는데 손은 뜨겁고 발이 차가운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이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광범위하게 어떤 병명에 국한되지 말고 어떤 내 몸의 음양의 밸런스, 한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 생활 관리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객관적으로 정말 그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도 뜨거운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불편할 정도로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꼭 이렇게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그 박소연 원장님께서는 또 그 갱년기라든지 네, 이런 맞아요. 여성들이 조금 더 잘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장님께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심이라고 오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심장에 화가 이렇게 차 있으면 이 심장은 자기의 자식들인 이 손발바닥으로 열을 분산을 해요. 그래서 손발바닥에 열이 나고 또 약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일단 심장은 이 펌핑을 해서 이 말단으로 혈액을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순환이 정상적이면 이게 말단까지 갔던 열이 이렇게 되돌아와서 순환이 잘 되면 에너지가 나오면서 화도 식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말단으로는 갔는데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단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열을 꺼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금방 순환장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순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안 좋아서 가운데가 꽉 막혔을 때는 소화기를 뚫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기운이 없어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보약이라고 하는 보기제를 써서 순환을 시켜주면 열이 식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신수가 부족한 경우, 예. 몸에서 음액이 자꾸 나가면 이렇게 열이 허열이 자꾸 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음, 음을 보충을 해서 화를 내리는. 그래서 뭐 손발에 열이 나면은 뭐가 좋고 뭐 손발이 차면은 뭐가 좋고 이렇게 단박약이나 어떤 민간 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한 가지 증상에도 굉장히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갱년기 장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은 수족냉증, 나이 드신 분들은 수족열증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일단 화가 쌓이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떤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 말단으로 순환 장애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또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너무 이렇게 자기 증상을 속단하거나 어떤 단박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좀 정확한 좀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꼭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네. 네. 지금 그런데 그 화병도 그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젊은 사람도 화병에 걸리게 되면 수족 열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화병이 걸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족 열증이 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족 냉증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족 냉증의 원인이 아까 이제 소화기라든지 자궁이 차가워서도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이렇게 가슴에 화병이 내면 말단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손발이 오히려 차가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면 손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순간적으로 기가 꽉 막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수족 열증이나 냉증은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아이들도 요즘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같은 이 코로나 블루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이렇게 좀 집안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참고 이런 상태에서는 수족 열증이든 냉증이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식으로 다양한 좀 증상이 굉장히 만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과를 네.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뭐 정신과 약을 드시는 것도 뭐 너무 심각하면 방법인데 일단 어떤 이런 흐름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는 한방 치료가 좋기 때문에 이 한방으로 뭐 침을 맞는다거나 부항요법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약 보험이 되는 약으로도 크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좀 이런 다양한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방 치료 조금 받아보시는 거를 조금 좀 적극적으로 좀 권해봅니다. 원장님 네. 그런데 그러한 치료의 예후가 얼마나 좋을지 솔직히 궁금해요. 오늘 사례자분도 증상이 호전됐다, 뭐 재발됐다 네네네.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환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급성 질환은 아무리 증상이 심각하고 굉장히 심해도 네. 그 치료 기간을 짧게 잡아요. 하지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들은 그만큼 치료 기간을 오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보통 조금 과장돼서 1년 아프셨으면 최소한 치료와 관리 기간은 1년을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급성 질환은 굉장히 촘촘하게 자주 오셔서 짧게 끝내는 거고 만성 질환은 조금 치료 텀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조금 치료 텀을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라도 조금 길게 가서 만성 질환은 완치, 치료보다는 증상의 완화 이런 식으로 좀 포커스를 잡고 좀 치료 기간을 오래 잡고 좀 치료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가 증상을 알아왔던 그 기간만큼 적어도 네. 그 기간만큼은 치료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